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최근에 많은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코스피 3000선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가치 투자 아이디어로 어떠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FNF가 의류주 쪽에서 특히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성공이 값진 이유라는 칼럼에 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어떠한 종목들에 투머치팍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간단히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투머치팍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코스피 3000선은 다시 한번 지켜가면서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엄청난 성장 속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실적들이 점점 더 국내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부분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랑 게임주, 엔터주를 건드리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게임주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또 엔터주는 또 메타버스 관련 기업 쪽으로도 가상현실 쪽으로도 계속해서 엮이는 모습, AI와 모든 것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선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도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빠른 시장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따라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한류 열풍이 불면서 메타버스 쪽에 또 콘텐츠도 좋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j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CJ ENM 같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현재 SM이라든지 JYP 같은 기업들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이 비비고로 또 미국에서 많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MP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등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게임 쪽에서는 기존의 NC소프트 성공 신화 이후에 최근에는 데브시스터즈가 모처럼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 역시 엄청난 실적과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주위에서 주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행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한국 파마라든지 한국 BNC,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는 반면 아이진 같은 기업도 몇 년 만에 크게 상승을 하고 또 쉬어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쉬어가고 있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등 바이오 신규 상장 종목들이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TNR 바이오펩 같은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타바이오도 생각이 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알테오젠과 레고캠바이오, LNC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 실적 대비 저평가 기업인 제놀루션 같은 기업도 꼭 가치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녹십자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녹십자 웰빙을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셀트리온을 포함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은 3, 4년에 한 번 크게 상승할 때 기존 가격을 훨씬 넘어간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에서는 SK텔레콤, KT, LG U+, 다양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관련 종목들이 쉬어가는 가운데 AI 기술을 도입한 신약 플랫폼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있는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로봇이라든지 드론 또 도심무인 항공기 관련 섹터들은 아직 너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쉬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풍력이 그나마 버티는 것 같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쪽, 폐기물 쪽이 오래도록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되는 유가 상승이라든지 금리 상승에 관한 이슈들,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환율이 또 계속 상승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오히려 또 실적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효과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알루미늄과 아연 가격, 구리 가격까지 상승되고 있고요. 올해 초에 또 곡물 가격까지 상승되면서 전 세계가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 빠른 회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어떠한 기업들을 봐야 될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특수 건설이라든지 동아 지지를 또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의 주변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마무리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바로 TSI인데요. 기존에 한번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2차전지 제조장비 중에 2차전지의 활물질과 도전체, 결합제,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을 운용하는 장비와 시스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이 배터리 생산 계획 구체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관련 리비안주들이 많이 급등했었는데요. 2차전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TSI가 마지막에 덩달아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모습,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 관련된 전력난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한전산업이라든지 또 일진파워, 대우부품과 같은 기업들 주목되고 있고요. 녹십자 웰빙, 또 비트코인 관련 쪽으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한 주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좋은 종목을 연구해봐야 된다, 발굴해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 확인되고 있고요. 실적주, 가치주 측면에서는 청담 러닝이라든지 메가스터디 교육, 대덕전자가 매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되어 금융증권 쪽에서는 한양증권이라든지 BNK 금융지주, JB금융과 같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연말까지만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말 신기하게도 차트가 꾸준히 안정된 기업 SBS라든지 성광, 대성홀딩스가 눈에 띄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차트가 안정된 기업은 원익 QNC라든지 덕산 네오룩스가 성장주 측면에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기물 관련 쪽에서는 인선 ENT가 가장 안정적인 흐름으로 차트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SK 머티리얼즈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테이펙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린플러스, 리노공업, 솔브레인과 네페스 아크,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쪽이 쉬어가면서 솔브레인과 네페스 많이 밀렸었는데요. 결국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주의자 성장주 의류 쪽에서는 더네이처 홀딩스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FNF가 눈에 띄고 있고요. 아쿠아 슈네트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휠라홀딩스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식품 배송 쪽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푸드나무, 새벽배송 지어소프트 관련주, 또 최근에 정말 가치주로서 많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 교촌 F&B 같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 소식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평가 기업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기업들 루트로닉, SBS, 사라민 HR, 엑시콘, DB하이텍, LX세미콘이 있고요. 에로티베큐움과 유니퀘스트, DY파워, LS, 또 JS코퍼레이션, 삼양패키징, 롯데정밀화학, 효성TNC와 에코마케팅, 골프존과 같은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머치팍은 JS코퍼레이션과 삼양패키징, 롯데정밀화학과 같은 기업들 계속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골프존이라든지 또 임플란트 관련된 오스템 임플란트 등 매우 좋은 흐름 앞서 나가는 대장주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이에스ND와 코오롱 글로벌을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다 같이 따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까지 언제든 엮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 감속기 쪽 DIC와 또 THN 현대자동차 관련이 되어 있죠. 캠트로닉스와 라닉스는 자율주행 쪽으로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가장
가장 큰 이슈를 끌었던 수소 관련주들 많은 기업들이 수소 산업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통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는 가장 핵심 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유니드도 탄소 중립, 탄소 포화 장치 쪽에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러한 많은 섹터 중에 2차전지 배터리 성장주가 이번 큰 조정 속에서도 가장 밀리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차트가 턴하게 되면 지수와 함께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쪽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LG화학 대장주가 쉬어가면 바로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따라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동아기업과 첨보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LNF 세로닉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까지 전체적으로는 전혀 장기 투자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대주전자재료와 후성이 최근에 가장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재가 먼저 앞서가면 그 뒤에 따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흥 SEC라든지 SKC, 포스코 케미칼도 장기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을 기업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E&D라든지 신성 델타테크, 원익 P&E, CIS, PNT 나노 신소재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투머치팍이 계속해서 기업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조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고요. 투머치팍도 조금 더 장기 투자를 했다면 대박이 났을 기업, 바로 FNF의 성공이 값진 3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FNF 주가 움직임은 그동안 패션 기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제일 먼저 기관이 팔던 업종이 바로 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할 후에 신생회사인 FNF는 재상장 기준가인 18만원 대비 392% 상승한 88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FNF의 주가는 5월 분할 상장 이후에 지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목표가 100만원을 넘어서 110만원까지 예상하는 보고서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FNF의 성공은 적어도 3가지 측면에서 패션 업계에 교훈을 남기고 있는데요. K-패션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변방으로 분류됐지만 기술력이 좋은 OEM 업체는 많았지만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요. 한세실업, 세아상혁, 영업무역, 시몬드 등이 대표적인 OEM, ODM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FNF는 MLB와 디스커버리 등 브랜드 상표권 계약을 맺고 의류를 만들어 성공을 시켰는데요. 국내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MLB 브랜드는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기생충과 최근에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콘텐츠가 성공하는 시대에 K-패션이 연계되면서 패션 콘텐츠 업계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 포문을 열었다는 점인데요. 1인당 소비력이 과거와 달라진 중국 시장 자체가 스케일부터 다르기 때문에 FNF가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화장품 업계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기존에 중국에서 성공했던 그런 예시가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라홀딩스가 중국 안타에 상표권을 판매한 이후에 로열티를 받는 정도인데요. FNF는 MLB를 통해서 마케팅 표본을 삼으면서 K패션도 중국에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중국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속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대리점을 늘리고 있는 MLB에 힘입어서 올해 FNF 중국 매출은 3천억 원 달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천억 원의 매출 달성도 가능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MLB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한 FNF는 올해 연말에 점포를 400개까지 늘릴 전망이고요. 세 번째 FNF 성공 이유는 바로 밸류에이션 고정관념을 깼다는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NF 사업회사 시가총액은 6조 8천억 원 규모인데요. 연간 영업이익 3,434억 원과 비교하면 PER 20배 수준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0배 정도인 동일 업종과 비교했을 때는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네이버와 같은 테크 기업에 준하는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패션 섹터에서는 FNF만 담는다는 말이 여의도에 퍼질 정도였습니다.
테일러메이드 글로벌 사업 인수와 또 MSCI 지수 편입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친 것도 이유가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성공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인 패션업계의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FNF처럼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 제2의 FNF라고 불리고 있는 더네이처 홀딩스와 또 JS 코퍼레이션 실적주 측면에서 단기간으로 좋아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외 뉴스를 살펴보시면 또 농협금융지주가 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권과 금융권의 특히 메타버스 체제로의 빠른 전환과 디지털 전환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후에 고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 폐지론이 다시 불이 붙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청원 다시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달라는 소식에 5만 8천여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는 소식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쪽에서도 뉴스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 있는 전기차 주요 기업들이 9월에도 월간 최대 판매량을 재차 경신하면서 비아디가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3대장 중에서는 니오가 선두를 탈환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정책적 지원과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에 4분기 업황 기대 심리가 확대되면서 15일 중국 전기차 업종 모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뜨거웠던 조선사들에 대한 뉴스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2024년도까지 안정적으로 건조 물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신조선가 상승 추세 등을 감안했을 때 고부가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고요. 실제 9월 수주한 선박의 척당 단가가 중국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비쌌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조선 빅3는 일찍이 수주 목표를 채우는 등 순항 가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조선 선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먼저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 목표를 가볍게 넘겼고요. 대우조선해양도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면서 수주 목표를 7년 만에 초과 달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시황의 급격한 악화로 수주가 급감한 2014년 이후 처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총 64척과 86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 95%를 달성했다는 부분, 셔틀 탱커 규모를 감안하면 올해 한 차례 높인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3사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내 위드 코로나 돌입 기대감 등 다양한 영향에 시장이 많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900에서 3,030포인트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 한도 협상, 또 미국의 테이퍼링과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와 전력난 악재까지 겹치면서 계속해서 시장은 더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쪽에서 미국이 패드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논쟁과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기재유가가 점차 줄어듦에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이를 한 차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긴축을 필요로 하는 수준인지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한 글로벌 경제 개선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다 같이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는 원달러 환율 주간 예상 밴드로 1184원, 1196원에 환율을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유럽의 경기와 금리 반등 가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가장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들은 SK 하이닉스라든지 현대위아,
유한양행과 코스모 신소재 증설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현대해상 보험 손익 개선 호실적이 좋다는 의견과 강원랜드가 코로나 수혜의 대표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의 영업이익률 개선세도 지속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하츠의 주가 하락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 확인되고 있고, 또 누리호 관련된 우주 쪽에서 인텔리안 테크가 또 중궤도 위성 사업자향 수주도 긍정적이다라는 우주 관련 쪽의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이 유럽과 중국 전력난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성과에 대한 예측, 대우건설과 GS건설의 좋은 예측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맥스가 화장품 쪽에서는 승자로 독식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견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목표주가 19만원까지 보는 리포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FNF 성공이 값진 이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섹터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셨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의 큰 키워드를 따서 앞으로 어떠한 기업들에 장기 투자해보면 좋을지 투머치 팟도 계속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